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선거에서 깨끗이 사라져버린 두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트럼프, 하나는 개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안이 트럼프가 지금 뒤집어 놓고 있는 세계 통상 질서에 대한 우리의 대처 능력, 이것일 겁니다. 또 하나는 거듭된 대통령제의 실패, 이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이번 선거를 통한 대헌 논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우리 선거판에서 깨끗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사라진 개헌이라는 칼럼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과 그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선거를 치르는 나라는 좋든 싫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뒤엎고 있는 세계 통상 질서 때문에 그에 따른 작용, 반작용의 결과가 표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트럼프에 대한 경계심, 그 대처 능력이 후보를 판단하는 중요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지난 몇 주 새 선거를 치른 나라마다 표심을 움직인 건 트럼프였습니다.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마찬가지입니다. 정권 교체가 자명해 보였던 캐나다와 호주는 반 트럼프 여론이 선거판을 점령을 하면서 중도 좌파 집권당이 예상을 뒤엎고 압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를 벤치마킹하던 양국의 보수 야당 대표는 나란히 의원직을 잃고 말았습니다. 싱가포르 여당은 압도적으로 의석을 더 늘렸는데 여기에 작용한 트럼프 효과는 위기감이었습니다. 수출 경제의 호시절은 끝났다는 총리의 의회 연설이 지금은 안정이 필요하다. 이 안정에 표를 몰아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영국 집권당의 지방선거 참패는 트럼프 대처에 대한 실망감, 그리고 에콰도르 대통령의 재선한 것은 트럼프와의 브로맨스 기대감이 작용했다고 합니다. 반감이 됐든 위기감이 됐든 아니면 기대감이 됐든 각국 선거는 트럼프가 이슈였다는 공통점을 가졌습니다. 연세를 때리고 동맹을 뒤흔드는 좌초우동 그 세계 질서가 뿌리째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 충격이 나라마다 사람들 삶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최대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서 국가 진로를 다시 설정하는 이 재설정, 리셋 논의가 벌어졌던 겁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 우리나라도 지금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있는데 트럼프 얘기가 좀처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선거판이 진행하고 있지만 트럼프와 그로 인한 여러 문제를 말하는 후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나마 통상을 출마 명분으로 삼았던 한덕수 총리마저 하차하면서 트럼프에 관한 얘기가 선거판에서 깨끗하게 사라져버렸습니다. 미국과 그토록 밀접히 얽혀있는 우리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선거 의제만 보면 트럼프 무풍지대에 살고 있다는 착각마저 불러일으킬 지경입니다. 또 하나 이번 선거에서 깨끗하게 사라진 이슈는 개헌입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지난 12일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세 후보가 나란히 꺼내든 10대 공약 그 목록 어디를 찾아봐도 개헌이라는 두 글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준석 후보가 명시적 개헌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이 힘을 빼고 일 잘하는 정부를
공약에 담은 것이 그나마 정치 보건 이슈를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의 공약에는 정치 개혁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단 한 개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태여 찾아본다면 이재명 후보는 내란 극복이라는 커다란 범주 아래 국회 계엄 해제권 강화라는 걸 집어넣고, 김문수 후보는 특권을 끊어내는 정부라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말했을 뿐입니다. 지난 석 달 넘게 한마디 한마디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트럼프 이슈가 선거 의제에 끼어들지 못하는 것처럼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나라 대권의 꿈을 가진 자들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면서 온갖 구상과 로드맵을 쏟아냈던 개헌이라는 것도 이제 선거판에서 어느새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탄핵 정국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미래지향적인 이슈였습니다. 1년 만에 재연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실패를 더 이상 반복하지 말자. 그러려면 이참에 정치 시스템을 확 바꿔야 한다는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선거에서 처음부터 개헌이 찬밥 신세였던 것도 아닙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도 경선 때는 국민이 원하는 권력구조와 87년 체제 극복을 말하고 있었는데, 민주당의 김두관, 김경수, 김동연, 그리고 국민의힘의 안철수, 홍준표, 한동훈, 그리고 한덕수 총리까지 개헌을 주장한 이들이 하나 둘 탈락하면서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개헌의 의지는 권력과의 거리에 반비례한다는 말처럼 최종 후보들은 개헌이 사라진 공약집을 국민 앞에 내밀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가 있은 지 벌써 6개월 가까운 반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나라 안팎에서 벌어진 가장 큰 일은 트럼프로 인한 세계 질서 격변, 그리고 한국 정치의 실패, 그로 인한 민주주의의 후퇴였습니다. 내우외환이라고 불러야 할 이 두 겹의 위기 속에서 그 대응과 처방을 논할 선거가 마침내 열렸지만 정작 이 두 문제를 아무도 거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걸 거론하지 않아도 이긴다는 것인지, 거론해봤자 이길 수 없다는 것인지, 그런 얘기는 표가 안 된다는 것인지, 트럼프와 개헌, 개헌과 트럼프, 그것을 거론하지 않는 알 수 없는 침묵 속에서 선거의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투표까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정치 난맥상을 바로잡을 개헌만큼은 다시 의제가 돼야 할 것입니다. 부임제도 좋습니다. 양원제도 좋습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권력 분산을 통한 협치의 제도화, 대통령 권한이 됐던 여의도의 입법 독재 권한이 됐던 그것을 적절하게 분산시키고 협치가 가능한 영역 속으로 다시 들어오게 만드는 그러한 제도화를 위한 개헌은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이제 약속되어야 하고, 선거가 끝난 뒤에는 실천에 나서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